자, 씹고 뜯고 맛보고 계십니까? 점심시간 돈이 되는 정보로 밑반찬 쫙 깔아드리겠습니다. 켜놓고 듣기만 해도 돈 되는 채널 김형기의 돈이 되는 라이브, 줄여서 돈 되라 그 문을 활짝 엽니다. 오! 이렇게 오디오가 툭툭 치고 들어와요. 소개도 안 했는데 좋습니다. 자, 김형기의 돈이 되는 라이브에서 기꺼이 제 몸을 불살라 챙겨온 고급 정보들을 제공해 주실 소중한 우리 돈되라 가족들이 기다리시다가 지쳐서 박수가 환호까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소개는 좀 잠시 후에 정식으로 해드리겠고요. 먼저 인사 길게 좀 드리겠습니다. 돈이 되는 라이브 설레는 첫 방송, 저와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형기입니다. 알찬 프로그램, 돈이 되고 활력소가 되는 맛있고 영양가 있는 점심 프로그램으로 여러분 곁에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소개, 제목이 다 했죠? 돈이 되는 라이브, 바로 이 제목처럼 어렵지 않게 그야말로 우리 경제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식판에 꾹꾹 눌러 담아서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이 의외구나 싶으면서도 결국에는 돈이 될 수 있는 고급 정보들을 많이 모았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돈이 되는 라이브, 오늘은 제 맘대로 이름 붙여봤습니다. 더 스픽스 개국 기념 특집, 스페셜 특집입니다. 정식 회차는 아닌데 내 코너는 내가 맛보여 드리겠다 하는 열정적인 우리 요일별 코너 진행자들을 모시고 코너 미리 보기라고 할 수 있는 돈되라 특집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자, 저의 긴 인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입을 좀 열어도 되나요? 좋습니다. 단내 날 것 같아요. 너무 오래 담고 있어가지고. 있어요. 바싹바싹 오래 참았습니다. 네. 우리 아까 막 시작할 때 벌써 마이크 막 열려 있는 줄 모르고 얘기하다가 그 소음 들어가지고 다시 시작했다는 건 안 비밀. 네, 좋습니다. 자, 먼저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려야겠죠. 매일 세계 뉴스 중에서도 당장 우리 지갑을 좀 두둑히 채워줄 수 있는 돈이 되는 알짜 고급 외신들을 좀 챙겨 오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세계경제 쪽집게 외신 전문 캐스터 소개합니다. 직접 성함은 직접 말씀해 주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른 외신 해외 경제 기업 소식을 전하고 있는 임선욱 캐스터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일단 우리 임선욱 캐스터는 지금 웃어도 약간 그 뒤에 약간 개운치 않은 쓴맛이 남는 거는 본인 좀 이렇게 뉴스를 보다가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아이고야. 아니 이게 줄기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제가 정말 여러분이 물렸어? 솔직히 얘기해봐. 그거는 비밀이죠. 기밀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잠들어 계신 그 새벽 1시에 매일같이 출근해서 이 돈 되는 소식들을 박박 긁어보면서 밥벌이를 하고 있는데 정작 제 호주머니는 이렇게 탈탈탈 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정보를 접하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임선욱 캐스터 가져온 소식 좀 돈 좀 된다. 이거 아직 대한민국에서 나오지도 않은 소식이다 라는 평을 제가 좀 듣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맛보기로 딱 살짝 제가 몇 가지만 준비했는데 이제 다음 회차 때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재미없으면 잘립니다. 무서운 방송이네요 이거. 첫 방송부터 너무 세게 가시는 거 아닌가요? 멘트 길어. 좋아. 자, 이어서 우리가 이제 밥벌이 하면서 왜 갑에 치여가지고 거의 을병정, 이제 더 뒤가 어디까지 물러나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많이 힘든데 우리 회사 내에서 내 권리를 제대로 지키자. 또 그리고 그런 아는 것이 또 약간 스트레스 관리에도 또 힘이 됩니다. 요런 때 내가 요렇게 대처하면 되는데 요런 것들 알려드릴 노무사님 모셨습니다. 우리 김준영 대표님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이 서러운 가불의 시대, 아니죠. 가불병제 시대에서 가장 필요한 존재, 노사관계 전문가 김준영 노무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듣기로는 이제 사실 이 돈 되는 쪽은 사용자 쪽이어서 그쪽 얘기를 많이 들어준다 이런 소문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정확히는 돈 주는 사람 편 들어주고요. 그래요? 우리 근로자, 힘없는 근로자들은 편 안 들어줍니까? 돈 들어드리죠. 돈 주시면요. 그래요? 앞에 소개가 잘못되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일단 저는 여기 홍보하러 나온 게 아닙니다. 저로 홍보하러 나온 게 아니라 정말 이 열심히 일하시는 사업장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점심시간에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 혼밥하고 계실 거예요. 네. 저희 방송 12시거든요. 그러네, 또. 네, 반찬 꽉꽉 채워줄 필요 없습니다. 그 홍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화를 가라앉혀 드릴 수 있는 정확한 노무 정보를
를 제공해 드리는 게 제 여기 목적입니다. 좋습니다. 오전에 내가 이 근로기준법상 안 당해도 되는 걸 당했을 수도 있어. 그런데 밥 먹다가 봤는데 김준영 노무사가 이렇게 얘기했어. 그 말 믿고 가서 싸우다가 혼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밥 혼자 드시게 될 수도 있어요. 인식을 보면 저희 청취자도 하거든요. 검증이 필요한 것 같아. 얘기를 좀 더 들어봐야겠어. 잘리시면 어떡할 거예요? 책임지실 수 있으니까. 간당간당해 지금. 그럼 집에서 들으셔야죠, 저희 방송. 좋습니다. 자, 이어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돈이 되는 힐링 파트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내 건강이 가장 큰 자산이에요. 그렇죠. 이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부자들의 힐링법 체크를 또 해볼 텐데 정말 몸과 마음의 부자로 살아가고 계시다는 자평하고 있는 약간 자연인스러운 느낌이 있으세요. 오늘 복장도 아주 특이합니다. 일단 힐링 큐레이터, 아웃도어 큐레이터라고도 불리는데 누군지 본인이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남의 땅을 제 땅처럼 팔아먹고 있는 아웃도어 큐레이터 이원창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사기꾼을 모신 건 아니에요. 또 그렇게 남의 땅을 제 땅처럼 살짝 스멜이. 저는 이제 산과 전국의 땅들이 갖고 있는 역사성을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내서 내 땅처럼 팔아먹고 있고요. 요즘에 한양 땅을 많이 팔아먹고 있습니다. 실제 이게 등기 치는 건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그죠? 이제 그 역사와 전통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콘텐츠 삼아서 아웃도어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계시다는 거죠. 요즘 표현으로는 부동산 디벨로퍼죠, 제가. 디벨로퍼. 더 멀리 나가는 것 같아 지금. 아이고요. 자, 좋습니다. 그리고 뭐 스튜디오 의자가 우리가 좀 모자라서 오늘 다 모시지 못한 비밀 병기들도 대기하고 계십니다. 뭐 일반 부동산뿐만 아니라 경매 특수 물건 이야기. 뭐 특수 붙으면 굉장히 귀가 솔깃하잖아요. 이런 얘기들, 다양한 부동산 투자 이슈로 여러분의 호기심을 팍팍 충족시켜 주실 부동산 전문가도 계시고요. 또 핫한 IT 정보, 또 핫해질 주식과 코인 정보 챙겨다 줄 귀한 전문가분들도 대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소개할 한 분은 누군지 여기서 구체적인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샤랄라한 미모의 게스트 한 분이 또 계시다. 출연하게 오늘은 아니고 오늘 칙칙하다. 여러분은 좀 한가한데 이분은 바쁘신 분이에요. 세상 제일 바쁜데. 기대하고 나왔는데 아쉽습니다. 진짜 질문 있는데 하나 좀 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지금 보니까 여기 이제 돈이 되는 라이브, 돈베라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약간 외신 기자분도 계시고, 뭐 부동산 전문가, 코인 전문가, IT 전문가 분들, 약간 뭐 약방의 감초 같은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약간 약방의 마이구미 같은 느낌이고, 옆에 보시니까 약방의 아몬드 같은. 그 두 분이 거기 딱 이렇게 모셔놓은 게 밑반찬으로 낀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해명인 좀 스키다시, 해주세요, 스키다시, 해명 우리는 스키다시. 우리가 꼭 저 몸에 좋은 거, 맛있는 거, 영양가 있는 거만 먹는 게 아니라 약간 불량식품도 필요하잖아요. 그쵸. 약간 불량식품. 근데 입맛은 제일 땡기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계속 달달한. 근데 점점 저는 이제 영양가 있게 좋은 얘기들이 나오실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김준영 노무사님 요새 우리 그 뉴스에도 노무 이슈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상당한 또 활약을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어필 좋았어. 갑자기 질문을 해. 뭔가 저도 뭔가 딱 말을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압박감이 있는데 완전 움직이는데 좋아요. 좋습니다. 맞아, 타오릅니다. 지금이 바로 이 더 스픽스의 간판 프로그램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요런 게 나중에 이 스픽스가 대박 나서 요 첫 장면이 어떤 NFT로 제작이 돼가지고 요게 굉장히 높게 팔릴 수도 있어요. 그럼 저희도 지분을 가져갈 수 있나요? 어때 지분은 그건 되게 한번 조금 상의를 숟가락 얹을 수 있는 일단 뭐 출연료 드리니까 화장도 해드렸잖아요. 이게 아직 계약서 안 썼잖아요. 그렇죠? 자, 조용히 하시고요. 자, 이 순간 함께하는 소수 정예 여러분들, 지금은 아직 이제 오시는 분들이, 구독자분들이 이게 뭐지 하면서 잠깐 들렀다 가실 수도 있고 아주 소수 정예로 오실 텐데, 저희와 함께 어느 순간 돈방석에 앉아있는 그런 즐거운 상상하시면서 조떼꾸알 해주세요. 조떼꾸알. 욕 같은데? 발음이 살짝 아나운서님 이걸 딱 하나씩 너무 옛날 트렌드 뒤쳐졌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이거 조떼꾸알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번 부탁드리면서 진짜 이제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김영기의 돈이 되는 라이브. 제가 조떼꾸알 하면 여러분 크게 조떼꾸알 하면서 좆되는 거 아닙니까? 예? 큰일 날 뿐이시네. 다시 한번 편집되는 거 아닙니까? 또. 좋습니다. 요쪽 여기 그 모자이크 처리 좀 해주세요. 자, 제가 돈이 되는 라이브 하고 조떼꾸알 하면 여러분 조떼꾸알 하고 크게 한번 외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기의 돈이 되는 라이브 조떼꾸알! 조떼꾸알! 컴온! 좋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얘기 한번 또 들어가 봐야겠죠. 오늘 준비한 수다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각자 준비하신 얘기들 전에 제가 좀 궁금한 점부터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마 구독자분들도 보시다가 저 친구들을 어디서 뭐 하는 친구들이지 궁금해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을 좀 개인적으로 좀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항상 내가 제일 근면 성실하다. 이게 다 각자 다른 직업들을 갖고 있으니까 직업을 대표해서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 제가 보기에는 노무사님이나 또 우리 뭐 아웃도어 큐레이터, 등산 모임을 또 주최해서 하시는 분들, 또 웨싱캐스터, 각자 좀 뭐 애환도 있을 거고 바쁠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에서 제일 먼저 내가 하루를 가장 일찍 시작한다. 내가 제일 먼저 일찍 일어나는 새다. 자부할 수 있는 분. 누가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이게 웨싱캐스터를 따라올 수가 있을까요? 시차가 시차가. 아니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글쎄요, 뭐 새벽 등산 이런 거 많이 가고 하니까 우리 아웃도어 큐레이터가 의외로 지금 좀 뺀질뺀질해 보여도 굉장히 성실하게 진짜 성실합니다. 사실 수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보통 일과 어떻게 됩니까? 주말 사냥 같은 경우는 보통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4시? 골뱅이 소문을 삼습니다. 또 산에 가서 또 묻혀드리기 위해서 그렇죠. 힘든 직업이에요. 저는. 새벽 4시면 저는 뭐 방송 준비 벌써 마칠 시간이거든요. 그래요? 메이크업 막 받고 분 찍어 바르고 이제 여러분께 돈 되는 소식 전해드리자, 방송 준비하자, 라이브 딱 준비할 아니 몇 시에 시간입니다. 출근합니까? 몇 시에 출근해요? 제가 정말 노무사님도 계시지만 상담받고 싶은 게 많아요. 예. 제가 매일 저는 새벽반입니다. 밤에 출근을 합니다. 새벽 1시에 네. 출근 준비를 해서 새벽 2시까지 이제 출근을 하고 그때부터 그때가 이제 외신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시간이거든요. 이게 제가 현지 시간 위주로 기준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로이터 통신, CNBC, 블룸버그 지금 들었어? 저널? 월스트리트저널. 월스트리트저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네. 현지 시간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새벽 2시부터 3시가 피크 타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무도 보지 않은 그때시면은 이제 기사 전쟁인 거죠. 돈 되는 기사를 누가 먼저 물어오느냐. 여기서 조금 제 자랑을 조금 해보자 하면 제가 일론 머스크 트위터 인수 소식 관련된 것들에서 가장 빠르게 가져왔고. 아, 그래요? 네. 일보를 쳤어요?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상의 문제로 저희 팀이 조금 늦게 올리긴 했는데 제일 먼저 발견했다. 발견하고 기사를 작성하고 코인계에서 굉장히 좀 핫하게 지켜보는 우리 웨싱캐스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저 사람 입에 지금 달려있다. 여기에 많은 그 돈 되는 정보들이 달려 있습니다. 좋습니다. 열심히 굉장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거품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원래 처음에는 한편으로는 그냥 밤의 형태잖아요. 밤의 한국을 형태자. 그럼 요 시간대쯤 되면 이제 살짝 이렇게 스물스물 녹아내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텐션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 그러고 보면은 같은데 우리 저도 한마디 노무사님 아니 오디오가 비질 않아. 근로기준법 딱 준수하면서 일하시니까 뭐 9 to 6 하시겠네. 제일 여기서 제가 제일 좀 그래 보이는데? 앵커님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무지의 전형. 나를 물고 들어간다 그래요. 저는 좋아요. 사용자니까 근로기준법 적용을 안 받죠. 다 그런 것들을 또 해야 되고 또 본인이 이제 대표라서 그쵸. 열심히 나가서 일한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아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골뱅이 소문 근데 안 불어요 그거? 그게 또 요령이 있죠. 또 올리브유에다가 딱 묻혀가면은 야, 요렇게 또 새끼는 되게 궁금했거든요. 궁금한 게 좀 특이하시네. 아니 근데 근로기준법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표로서 직원들이 또 있으니까 정말 직원들한테 다 철저히 지켜서 잘 합니까? 전 철저히 지키려고 하죠. 요즘 MZ 세대 아닙니까? 지키려고 한다는 거지 다 못 지킨다는. 사보는 손도 이런다는지 어떻게 말려요? 좋습니다. 다르고 어다른데요. 그리고 요즘 사업주분들의 고민이 사업주분들 다 계속 일하시는데 직원분들이 다 퇴근하시는 거 보고 그 뒷모습을 보면서 쓸쓸하게 남아있는 거. 그런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거 뭐 얘기 하나 하고 나니까 아주 그냥 다들 물어 뜯겠다고 지금. 밖은 싸움입니다. 밖은 어디가도 싸움이다. 분명하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뭐 이 웨싱캐스터 얘기부터 한번 조금 더 들어볼까요? 뭐 우리 지갑 조금 든든하게 해줄 거 뭐가 있을까요? 오늘은 어떤 얘기가 좀 핫합니까? 이게 참 핫한 소식이긴 한데 네. 돈 되는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하이하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을 취해야 되냐, 그게 그렇죠. 포커스를 좀 둬야 되는데 오늘 빅 이슈가 하나 터졌습니다. 지금 미국이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대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연방준비제도가 계속해서 빅 스텝을 밟고 있는데 오늘부터 대차대조표 축소 양적 완화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이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란 말이죠. 이게 좀 말이 길어 제가 흥분하다 보니까 좀 다음에 말씀드려야 할 걸 미리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중 긴축에 나서고 있어서 네. 돈줄이 마르고 있다. 그런데 미국에서 돈줄이 마르게 되면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당연히 미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미치겠네. 네. 제 주머니도 간당간당합니다. 지금. 저는 지금 뉴욕 증시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머니가 계속해서 털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엇갈린 평가들도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월가의 황제라고 불리는 우리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 연준의 움직임을 보고 먹구름이 꼈다 정도로 표현을 했는데, 이번에는 허리케인이 오니까 대비를 해라라고 강도를 굉장히 높게 잡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비에 나설 것인가가 포커스를 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런 가운데 기술주가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몰락을 했어요. 나스닥 이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00 지수만 해도 올해 들어서 20% 이상이 빠졌고, 또 이제 세계 최대 이제 기술주에 투자하는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도 설립될 이래 최고 손실을 받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근데 이런 가운데 이제 50대 부호들의 자산이 700조 원이 증발을 했어요. 돈이 다 빠져나갔는데 이 가운데 딱 한 명 돈 번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요? 누굴 것 같으세요? 이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했길래 다음 시간에 아니 세계 최고 부자 머스크도 돈을 잃고 이러면 아마존의 구독 취소 창사. 나와요. 구독 취소. 잘 쪼요. 좋습니다. 아니야, 일단은 다음을 위해서 그러면 안 돼요. 구독 취소할 구독자들 일단 없어요. 그러네. 네, 맞습니다. 어차피 좋아. 잘 끊었어.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자, 외신 캐스터가 굉장히 월스트저널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살짝 져신 것 같은데. 막 가니까 지금 또 약간 긴장 타는 노무사님이 가운데에서 야, 나도 뭐 좀 있어 보이는데 전문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혹시 뭐 이런 거에 비견한 요새 이슈 살짝 뭐 얘기할 만한 거 있어요? 살짝 있죠. 근데 조금 약간 접근 방향은 다른데, 일단은 저번 주에 대법원 판례가 더 큰 게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까? 임금 피크제 무효. 그렇죠. 나왔습니다. 다들 들어보셨나요? 임금 피크제 무효. 그렇죠. 관심 있으신가요? 예. 저는 프리랜서라서 그렇게까지 관심 없습니다. 임금 피크제라는 거는 이제 피크 임금이 있고, 이제 적정 언론 영역이 다가가면은 그 미리 정한 규정에 따라서 임금이 삭감되는 이제 구조인 거죠. 근데 이거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효가 됐어요. 이제 무효가 되는데 왜 무효가 됐는지 역사를 알면은 박근혜 정권 시대 때 정말 오래전이죠. 그때 이제 연공 서열에 따른 무비판적인 임금 인상, 또는 정령 보장, 또 고령에 따른 생산성 저해에 따른 임금 체계 그 개선, 그 남은 재원으로 신규 채용을 증대하겠다. 뭐 이런 좋은 취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임금 피크제를 정부가 많이 해라 해서 많은 공공기관이나 회사들이 많이 도입을 했는데, 그러니까 보통 회사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고 연봉이 되니까 그 금액을 조금 나중에 연령대에서 좀 양보를 해주면 그거 가지고 신규 인력도 좀 채용하고 하겠다. 뭐 이런 취지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 뒷배경에는 생산성 저하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고용 연장도 있었고 정년 연장도 있었고요. 그렇죠. 하지만 그때 법적 질문이 있는데, 우리나라 법적 정년이 몇 세인지.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면은 정년이 있잖아요. 몇 세까지 딱 이하로 둬야 되는지. 우리는 이렇게 프리랜서들이라 60 예, 맞습니다. 보통은 그렇죠. 이게 임금 피크제 한창일 때 55세였어요. 55세여서 자 60세로 늘려줄 테니까 임금을 깎자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법이 60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요새는 100세 시대여가지고 60세면 굉장히 젊은 아직 은퇴하기는 좀 이른 시기가 아닌가. 그렇죠. 그게 포인트죠. 그래서 생산성 저하도 이미 설득력을 잃은 거예요. 그렇죠. 이미 60세, 55세에서 60세면은 일을 못할 거다 했는데 더 잘하죠. 그러니까 연륜 있으신 분들이 일을 굉장히 잘하세요. 생산성 높죠. 요즘 그건 60대는 옛날 죄송합니다. 성범이 나와버렸어요. 회사마다 다릅니다. 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취지의 논리들이 다 깨진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로 신규 채용을 증대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대법원이 이게 좀 말이 되느냐? 생산성이 저하되지도 않았고, 뭐 정년을 연장해주는 그런 것도 없었고, 법에서 60세를 이미 보장하고 있었으니까요. 신규 채용도 안 했고, 그래서 이거는 무효다라고 해서
나왔던 거죠. 저도 좋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노조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뭐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애플, 아마존 이제 노사 갈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이제 시장에 어떤 식으로 좀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네요. 예. 시장의 영향보다는 문화라고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노동조합은 옛날에는 막 좀 강경 노조, 막 좀 머리 띠두르고 막 어르신들이 막 하는 약간 노조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하지만 요즘 트렌드는 MZ 세대 분들이 본인의 권리를 위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미국에 대한 분위기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그런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젊은이들도 대의가 아니라 뭐 대의 막 그런 명분이 아니라 뭐 나를 위해서 노조를 만들자 뭐 그런 게 문화가 막 퍼질 것 같아요. 저는. 좋습니다. 모르면 안 됩니다. 미국 이제 준비해 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준비해 옵니다. 네, 조금 알려주세요. 야, 좋습니다. 아, 둘이 약간 그 외신 캐스터와 노무사가 어떤 연결점이나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외국의 어떤 환경과 근로 환경 어디서나 근로자가 있고 사용자가 있으니까 그렇게 또 통하는 얘기들이 있네요. 사실 모든 이야기는 돈으로 해결되죠. 돈으로 해결되죠. 네. 자, 여기까지 들어봤는데 사실은 우리 이 아웃도어 큐레이터 등산 레저 쪽에서도 사실 돈이 되는 쏠쏠한 정보들이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 얘기들 약간 킵한 상태에서 왜냐면 지금 굉장히 몸이 달아 있어요. 지금 계속 너무 왼쪽으로 계속 앞뒤로 움직이시라고요. 너무 나가는데 사실 이런 느낌의 평소에 몸을 아껴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또 이렇게 할 얘기 좀 있어요. 지금 약간 예, 차 할 올랐는데 얘기 오늘 할 얘기는 공통점 얘기를 좀 해볼게요. 공통점? 네. 코로나 이후에 등산 인기가 많이 올라갔고 끝나고 나서 이제 또 야경을 보러 또 프로그램 진행하러 가야 되는데 그때 또 한결같이 하는 얘기들이 사람들이 한국의 야경이 왜 아름다울까 질문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때 저는 또 이 노무사님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야경이 아름다움이 뭘 것 같아요? 한국의 야경이 아름다운 이유가 그만큼 일하는 사람들이 사무실 불을 여기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일 먼저 사무실 불을 켜는 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주 52시간제가 정착되면서 이 야근도 많이 줄어들진 않았나요? 줄지 않았나요? 확실히 많이 줄어들었죠. 이제 52시간제는 근데 사실 52시간제는 뭐 한 10년, 20년 전 얘기긴 해요. 근데 이제 정부가 52시간제를 좀 강조하면서 이제 단속의 의지를 그러니까 밝혀가지고 많은 회사들이 확실히 시스템들을 많이 도입해가지고 많이 꺼지긴 하는데 근데 뭐 그 야근이라는 말씀대로 자발적 야근은 막을 수 없는 거고. 근데 모두가 그걸 원하진 않잖아요. 사실 뭐 예. 이제 뭐 일을 더 하고 싶은 뭐 그쵸, 더 뭐 급여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강제적으로 내 월급이 깎인다라는 느낌을 받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지금 점점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외신 캐스터 임선호 캐스터가 굉장히 뭔가 힘든 게 많아 지금. 제가 너무 입을 많이 왜 새벽 1시에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다시 태어나면 내가 이 직업을 그대로 갖겠다. Yes or no? 임선호? 저는 코인에 다 올인하겠습니다. 일 따위 왜 해? 코인에 그냥. 좋습니다. 우리 김지영 노무사. 전 다시 할 겁니다. 진짜? 그러니까 법 관련된 거는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법 관련. 제가 그럼 뭐가 돼요? 아주 행복해요. 저도 외신 캐스터로서 일하면서 자아성찰을 해야지 뭐 하시는 거예요? 끊고 한번. 이원창 대장님. 보통 대장님으로 불리죠. 그렇죠. 산악을 보통 대장이라고 보니까. 부르죠. 본인 직업 다시 태어나면 이 직업을 갖고 싶습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할 것 같아요. 재밌으니까. 와. 일단은 지금은 덕업일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취미를 일로 만들고 소득도 쏠쏠하니까 이런 케이스가 흔치가 않죠. 나오신 김에 네. 얼마나 법니까? 그래서 요즘은 이제 소득을 뭘로 하시는 거예요? 소득은 그 프로그램 참가비, 또 제가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버 수익, 또 책도 이제 곧 나올 거기 때문에 출판 수익, 강연 수익, 잡다하게 많이 벌고 있습니다. 이게 모임 참가비라는 게 사실 뭐 글쎄 이렇게 크게 뭐가 될까 싶은데 약간 어떤 모임을 주최하고 계신지 살짝 홍보 타임. 옛날에는 보통 이제 산악회들이 대장이 인수를 해서 무료 개념으로 이제 인수를 해갔는데 저는 이제 거기다 컨텐츠를 얹어서 산행 중간중간 이제 이걸로 떠들어 드리면서 그 돈을 받는 거죠. 남의 땅 얘기를. 남의 땅 얘기를 이제 제 땅처럼 이제 그래서 한양 땅 많이 팔아먹고 있고요. 한양 땅. 한양 땅이 또 스토리가 많죠. 남산, 인왕산, 낙산. 큐레이터 같은 이제 느낌. 산도 개방되고 이제 청와대 막 어제 청와대 팔아먹고 왔습니다. 야, 청와대 제 것처럼. 좋습니다. 제일 처음 팔아먹었어요. 제가 돈 받고. 사람들이 그 정도로 이제 수요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산행을 하면서도 뭔가 여기에 대한 얘기나 콘텐츠를 듣고 싶어하고 모르니까. 그냥 산 타는 것보다 그리고 그냥 근데 하나 궁금한 거는 산 타는데 진짜
힘들어서 헉헉대는데 예. 그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산을 타길래? 낮은 산 많이 가요. 둘레길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오늘 한 3시간 타고 예, 쏠쏠하게 한 그러면 주로 이제 초중급 네. 어떤 코스? 초보자들 대상으로 많이 진행하고 초보자들 있고 대상으로. 가끔 이제 힘든 산행으로 지리산이나 설악산도 지리산, 진행하고. 지리죠. 연령대가 네. 어떻게 연령대가 연령대 보통 저는 또 행운인 게 MZ 세대라고 또 많이. 그 성비는 어때요? 여성이 70% 이상. 네, 사실이 시장도 사는 거예요. 시장 혹시 결혼 안 하셨나요? 네, 결혼 안 했어요? 예, 네, 미혼이면 여쭤본 바로 거 나오셔야 돼요. MZ 세대 70%로 알겠습니다. 예. 예. 제가 6년간 활동하면서 결혼만 5커플을 시켰고 무수히 많은 커플을 탄생시켰습니다. 야, 이 정도 말빨이면 네. 진짜 가겠다. 우리 김주영 대표 어제 소개팅 했는데 또 안 됐거든요. 예, 좀 처참했죠. 산행 예약 잡으셔야 돼요. 거의 돌아섰는데. 여기서 이제 자만추로 충분히 만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체력이 있으셔야 돼요. 저 체력이 체력은 딸리면 바로, 있는데 그 고민 저 고민 좀 여쭤봐요 또. 예, 예, 산도 타고 썸도 타려면 제가 체력이 한때 되셔야 돼요. 트레일 러닝까지 했었어요. 오. 네, 한라산 트레일 러닝 했었는데 네. 연골이 다 나갔어요. 아이고 그럼 이제 연골 위험한데. 보호법 예. 못하게 해야 돼요. 연골 보호. 연골 보호 이미 보면 나간 나간 연골은 재생되지가 않아요. 병원을 가보셔야 돼요. 보조기 착용하셔야죠. 야, 이렇게 우리 오늘 정말 그 특집이자 개판 특집으로 특집을 부를 수 있는 궁금한 게 툭툭 튀어나옵니다. 아니, 오디오 좋습니다. 감독님 사실 표정이 안 좋으세요. 지금 오디오가 계속 오디오 물려서. 물려가지고 난리 났어요. 구독자분들이 사실 이렇게 다양하게 물론 요일별로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얘기를 하겠지만 또 전문가들끼리도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하나의 또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끔씩 합방처럼 이렇게 요일별로 이렇게 코너서 해야 되겠네요. 특히 우리 김주영 대표 호기심이 많아요. 질문 굉장히 많습니다. 또 미혼이기 때문에 좋아. 본인 어필 한번 합시다. 본인의 수익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네, 뭐 밝힐 수는 좀 그렇고. 저희는 이제 안정화되면은 뭐 부족하지 않게 벌고. 부족하지 않게. 그럼 어떻게 그 친구들하고 어떻게 술 마시러 가면 술값 정도는 본인이 좀 최근에 이제 뭐 한 근 몇 년 돼 친구들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준영이가 술을 산다. 이렇게. 그렇게 직업을 하면서 좀 바뀌게 됐어요. 올해 좀 짠돌이셨나요? 아유, 신발끈 항상 풀어놓고 있습니다. 아이고. 진짜 눈물을 흘리더라니까 진짜. 좋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친구들한테 뭐 한 턱씩 쏠 수 있을 정도의 여유는 이제 된다. 상한선이 없죠, 약간 수입에. 상한이 없다. 조직을 키워놓으면 이제 뭐 쭉쭉 올라가는 거. 아니 뭐 이런 얘기 할 때는 굉장히 좀 어깨가 갑자기 딱 펴지셨어요, 자세히. 바짝 들어가네. 좋습니다. 노무사도 잘 하면 하는 만큼 번다. 괜찮게 산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외신캐스터는 사실 또 우리 임선욱 캐스터 뭐 미국 좋은 대학 나오셨잖아요. 저기 어디 산골에 있는 기독교 학교를 나오긴 했는데 우리는 뭐 미국 대학교 하면 또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대학교도 나오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 또 수많은 취업 다른 기회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외신캐스터 지금까지 해보면서 어떻습니까? 제가 사실 이 다른 지망생들에 비해서 방송 준비를 좀 늦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시작도 조금 늦게 한 편이긴 한데 아직 햇병아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는 재밌더라고요. 이게 사실 뭐 경제적으로 다른 직군들에 비해서 사실 어렵다고 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열심히 뛰고는 있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제 주머니 혼자 막 터뜨리고 있기도 하고 그것도 조금 크긴 한데 그런데 이제 그 보람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뭔가 이 소식을 나만 알고 있다가 그래서 기사를 쓰다 보면 막 입이 근질근질거려요. 이걸 빨리 알려드려야 되는데 이제 다른 사람이 알려주기 전에 내가 빨리 써서 올려야 된다 해서 막 오타가 나가고 그럴 때도 있어서. 근데 그런 정보 혼자만 알고 싶지 않으세요? 굳이 왜 남들한테 돈 받았으니까 해야죠. 관계가 부장님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그리고 진짜 속도가 제일 중요하겠네요. 사실 이게 밀폐된 정보가 아니라 오픈되는 건데 그게 가장 먼저 앞에 가 있는 상황이니까 새벽에 남들이 이제 자고 있을 시간에 그리고 이제 뭐 뉴스 같은 것만 해도 기사거리가 뭐 수천 수백 가지가 막 다 쏟아져 나오니까 거기서 헤엄을 쳐가면서 돈 되는 기사들을 찾는 게 처음에는 버거웠는데 이제는 이게 살짝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가져가면 좋겠다 싶은 기사들이 있으면 딱 낚아서 조회수가 딱 나오고 반응이 좋으면 거기서 희열을 느끼게 되죠. 그럼 일단 뭐 정리를 해보면 뭐 이제 대표님이니까 대표님이 보통 이제 우리 회식할 때는 좀 쏘는 걸로 가고 외신캐스터는 열심히 하는데 지금 아직 햇병아리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
왜 웃다 말지? 즐거워서 너무 쏠 그리고 사실은 좀 큰 자리다. 네. 여기는 좀 소고기 가야겠다. 이런 거는 이제 돈 잘 버는 유튜버. 예. 이 인세도 좀 나올 거 아니에요? 책 나오고 인쇄 하면. 아직 안 나왔어요. 책 쓸 아직 안 시간이 나왔어요? 없네요.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인쇄는 내년에 나옵니다. 살짝 또 갑자기 한 발 뒤로 물러서네요. 몇 때문에? 일단 제일 많이 벌었을 때 잠깐 언질 해드리자면은 2020년도 코로나가 깜짝 2020. 예. 코로나가 첫 발생한 연도에 사람들이 헬스장하고 수영장한테 실내 수업을 못 가니까 다 산으로 몰렸거든요. 맞아요. 등산. 그해 10월에 1,400을 찍었습니다. 이틀 쉬고. 한 달에?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한 달에? 예. 와. 연이 아니라 한 달에요. 취미를 통해서 돈을 이렇게 번다는 건 대단한 거 이거 아닙니까? 원천세 신고 다 하시는 거죠? 그거는 전문가 포스로 바로. 배 아프니까. 잘 치고 들어옵니다. 이야. 이제 팀 회식 같은 건 이제 앵커님께서 딱 크게 딱 쏘시는 거죠. 제일 저는 부자되지 우리가 않습니까? 스픽스가 지금 0이잖아요. 네. 나도 약간 0이야 지금. 우리는 잠재력으로. 네, 그래서 그때까지는 잘 되신 분들한테 얻어먹고. 그렇죠. 잘 묻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수입으로 서열을 정리해 보면 뭐 우리 이제 큰 형, 그다음에 작은 형, 저 저기 끝에 막내, 난 약간 중간쯤. 중간이 제일 좋아. 딱 순서도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나이 순서는 또 나이를 또 그렇게 그럴 필요 없어요. 난 왜 형이라고 하잖아. 나보다 젊어도. 제가 많은 것 같은데 큰형. 늙으면 죽어야겠네. 아니에요. 근데 가장 어떻게 보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갖고 또 일하는 환경이 너무 좋은 환경일 것 같아요. 그렇죠. 자연과 함께하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습니다. 재밌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해나가고 있는데 하나 또 궁금한 거는 산행할 때는 또 어떤 걸 가장 좀 주의해야 할지 이런 거. 자, 극단적인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작년 11월에 설악산을 말이죠. 34세의 남성이 오르다가 네. 여름용 트레킹화에 청바지 입고 오르다가 저체온증으로 돌아가셨어요. 안타깝게. 여름에? 네. 저체온증으로? 그러니까 여름이 제가 말씀 잘못 들었네요. 작년 11월. 11월. 예. 11월에 여름용 트레킹화와 청바지 그리고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오르다 보니까 괜찮겠지 하고 그냥 오르다가. 그렇죠. 이제 극단적으로 기온을 비교하자면 속초의 기온이 0도라고 치면 설악산 정상 일단 10도가 낮아요. 거기다 바람까지 불면 영하 한 20도까지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편차가 굉장히 크네요. 그렇죠. 진짜 이걸 철저한 준비를. 모르고 가면 이제 그대로 죽을 수가 있는 거죠. 체온 1도만 떨어져도 이제 면역력이 쫙 떨어져 버리니까 잠깐 피곤한 상태인가 내가 이러다가 그냥 그대로 죽을 수가 있는 거죠.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경우. 혼자 오신 거죠? 그렇죠. 사는 길에 같이 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같이 가는. 특히 이제 그 아웃도어 큐레이터라는 유튜브 채널을 이제 하고 계시니까 네네. 보면 그 안전에 대한 얘기들이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태어나는 건 순서가 없지만 가는 건 이제 순서가 있거든요. 반대로겠네. 아이고야. 순서가 있지만 먼저 가는 건 순서가 없다.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안전에 대해서 맞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기본을 놓치면 안 된다. 그렇죠. 사실 이 모든 업계에서 이 기본을 놓치면 안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외신캐스터 지금 많이 눈이 슬퍼 보이는 살짝 정보들 중에서도 네. 약간 너무 일찍 전하다 보면 설익은 정보들을 전할 수도 있잖아요. 약간 맞아요. 선별할 수 있는 어떤 선구안이 있을까요? 사실 정보라는 게 예. 아다르고 어다른 거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누가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다른데 네. 특히나 이제 뭐 저는 요새 가장 많이 보는 게 사실 미국 중앙은행 연준의 움직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거를 이제 시장에 대입하기만 해도 이제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하락장일 때 또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인버스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팩트 위주로만 다가가려고 처음에는 노력을 해요. 그래서 팩트 위주로 다가가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외신들의 분석들이 굉장히 이후에 많이 쏟아져 나와요. 뭐 분석 애널리스트 기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투자은행들의 의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 봐서 이런 것들이 우리 투자자들이 서학개미 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조금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는 편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공부는 그렇죠. 공부일 것 같아요. 이 정보를 내가 활용할 때 내가 알지 못하면 네. 뭐 이 정보를 가지고 오판을 해서 그렇죠. 난리가 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최대한 판단을 피하려는 경향도 있긴 해요, 사실. 그래서 판단은 우리 왜 뭐 이제 투자 방송이라는 거 보면 판단은 투자자의 몫입니다. 책임만. 더 전문가들이 그렇죠. 있으니까. 네, 딱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네, 그래서 좋습니다. 안전,
기본이고 그다음에 공부. 자, 우리 노무사님은 예. 근로자들이 우리가 일할 때 억울한 일 안 당하려면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눈치를 잘 기본 봐야 되고. 아, 눈치가- 제일 중요하네요. 아, 네. 굉장히 결국은 나는 뭐- 알아서 잘해라 이거 아닙니까? 아, 굉장히 신박한 일을 들어보죠. 예. 그리고 뭔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했을 때 꾹 참으십시오. 아, 제 네, 한번 참. 퇴사할 때 한번 터트리면은 그게 이제 목돈되고 그걸로 오, 그럼 여기서 네, 꼭 참을 때 중요한 중요한 게 재테크 네, 방법을 증거 수집이 아 그렇죠. 예. 그거 하고 참아라, 수집하고 조용히 때를 제 기다려. 학원의 그 녹음 기능은 늘 켜져 있습니다. 그럼요. 예. 대화자가 뭐 녹음 합법이라고 하잖아요. 예. 오, 좋은 팁이네, 진짜. 예. 그렇게 하면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돈이 들어오면은 기분이 그렇게 좋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신박하지만 이거를 이렇게 하십시오 하기에는 굉장히 좀 꺼림칙해지는. 근데 회사 다녀야죠. 그러니까 노무 문제 항상 그래. 회사 다닐 때 이제 사용자분께 노동법이 이런데 이렇게 고쳐주세요라고 하면은 바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근데 결국 이게 투자랑 똑같네요. 존버는 승리한다. 그렇죠. 똑같네요. 결이가 안 정보는 돼요. 임원까지 가니까. 아 근데 되게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신 게 사실은 뭐 노무사의 말을 믿고 논리적으로 이게 맞습니다 하고 그걸 이제 늘 따지고 주장하면서 뭐 그걸 다 관철해내기는 참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은 부분도 있죠. 아마 이제 점심시간에 지금 혼밥하시면서 계신 분들한테는 억울한데 뭐야 법 맞는 거 가르쳐줘야지 왜 참으라 그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좀 현실적인 대안을 좀 이제 많이 케이스를 보다 보니까 예, 그렇죠. 사실은 조금 이제 참으면서 그러나 증거 수집을 하면서 하자. 그러면 반대로 네. 그 사용자분들은 뭐 모르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혹은 아니면 무심결에 옛날 방식으로 네. 근로자에게 뭐 초과 근무를 시키는 것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뭐 어떤 걸 기본을 주고 좀 생각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좀 생각이 좀 아직 옛날 방식인 분들은 되게 깨기 많이 힘들죠. 많이 깨기 힘들고 뭐 사실은 저는 현실적으로는 한 근로자분이 노동청 갈 때까지 기다려요. 아 진짜 그러면 법을 통해서 네. 심판을 하지 않으면 아, 이 법이 이게 무섭구나. 법이 무섭다. 몸으로 배워라, 네, 이런 거. 몸으로 배워라. 몸을 배우지 않는 이상. 야, 이 우리 방송 괜찮을까요? 우리 사회에. 이런 표현 좀 그렇게 하는데 노빠꾸 스타일 아닙니까 이거? 아니 그게 결국 몸빵이네, 몸빵.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이거 하나만 확실한 것 같아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김시영 노무사의 날것의 회사 날것 생활 그대로의. 비법. 예. 야, 이런 거는 들을 수가 있겠네요. 노동청 가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딱 우리 그 나오실 때 항상 자막도 준비해야겠어요. 이건 김주정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회사 생활은 여러분이 신중한 판단을 하셔라. 네, 판단은 그렇게, 본인이. 예, 그렇게 말씀드려야겠네요. 하지만 어찌됐든 그 실제 정말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그리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는 법적으로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탄탄하게 그럼요.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예, 법원보다 노동청이 훨씬 가깝습니다. 아, 예, 노동청이 그게 이럴 그렇게 때 연결이 되나요? 예, 그럼요. 예. 들으면 들을수록 아리송한 화요일의 남자 화가 날 것 같아요. 듣다 보면 좋습니다. 자 이제 기본 각자 이제 영역에서 기본을 한번 짚어봤고 안전 특히 이제 산악 그렇죠. 등산 쪽에서는 안전. 등산의 목표는 살아서 돌아오는 겁니다. 정상 정복이 아니라. 제 신념은 그래요. 아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네요. 항상 이게 가다 보면 내가 굉장히 무리해서 힘든데도 그래도 왔는데 정상은 가야지 이 얘기를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가 죽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내 페이스대로 잘 가는 것도 이것도 인생을 닮아 있네요. 그렇죠. 산에서 인생을 많이 배우죠. 제가 그랬다가 한번 산에 고립된 적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대학생 때 그 폐기에 네. 그렇죠, 그렇죠. 한겨울이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학생들이니까 그냥 운동화에 가자 해갖고 그쵸. 뒷산 트레킹을 갔다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 학교가 진짜 저기 펜실베니아 시골에 있는데 봄철이 되면은 이제 그 경고 이메일이 와요. 애기 곰을 조심해라. 엄마 곰이 뒤에 따라온다. 곰이 나오는 곳이란 많으니까 말이에요. 외국에. 진짜? 외국 네, 불법 정말로. 많으니까. 그래서 그때 그냥 그 어린 나이에 그냥 치기에 갔다가 친구들하고 산속에서 거의 한 밤새 그냥 한 8시간, 9시간 길을 잃고 고립됐다가 겨우 빠져나온 경험이 또 있거든요. 몸으로 배우는 거죠. 몸으로. 그 뒤로 그렇죠. 절대 몸으로 산을 배워. 타지 가야 않습니다. 돼. 노동청 가는 거야 이렇게. 몸으로. 모든 거는 다 몸으로 고문 배워봐야죠. 못 만나보셨고 고문. 곰은 발자국만 봤습니다. 아이고 진짜 다행이네. 아니 이게 몸으로 배우면 곰을 잊어지지가 직접 않거든요. 만났으면 우리가 보기가 지금 아마 캐스터를 이렇게 밝은 미소를 보기가 힘들었을 수 있어요. 좀 다행입니다. 자 일단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할 얘기들, 그다음에 여러분의 각자 직업들이 좀 범상치 않은 직업들이잖아요. 사실 주변에서 우리 보통 이제 회사원 하면 뭐 마케팅 합니다, 영업합니다, 뭐 이렇게 특정 직군들이 있는데 노무사 그리고 또 외신 캐스터 그리고 아웃도어 큐레이터 그 직업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저는 등산 트레킹 전문 콘텐츠 크리에이터라고 표현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데 어려운데 시대 변화에 따라서 콘텐츠. 옛날에는 가이드였는데 등산 가이드 옛날 개념에 지금 그냥 콘텐츠를 얹어가지고 남의 땅을 내 땅처럼 팔아먹는 거죠. 그렇죠. 좋습니다. 남의 땅을 내 땅처럼 팔아먹는 등산 콘텐츠 크리에이터. 등산계의 봉이 김선달. 등산계의 봉이 김선달. 이렇게 좀 각자 이제 개성 강한 직업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얘기도 듣고 또 이 직업에 좀 호기심 있는 진로를 고민하는 분들한테도 좀 재밌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각자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뭐 그 경제적인 걸로 지금 뭐 누구는 잘 벌고 누구는 뭐 이렇게 딱 특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가장 또 나이로도 그렇고 잠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또 이제 투자 지금은 좀 물렸지만 계속 그렇게 말씀해. 여기 저 입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올라가지 않을까. 예, 넷플릭스가 또 그러니까 우리 그 세계를 조금 더 넓게 보는 시야를 갖고 갖춰가고 있는 우리 임선우 와신 캐스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노무사님, 우리 가장 어떻게 보면 직장인들이 귀를 솔깃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밌는 정보들을 많이 가져와 주실 것 같아요. 특히 개인적인 이력으로 일본에서 네. 노무 쪽 일을 또 하셨었다고. 네, 1년 정도 노무사무실에서 인턴 생활을 좀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본의 그러면 인사제도나 노무제도하고도 조금 얘기를 해주실 수 있겠네요. 비교를. 예? 지금이요? 아니요. 지금은 더 싫어. 너무 많이 풀면 또 이게 네, 알겠습니다. 저또 맞대. 욕 안 해요? 조태꾸알. 네, PD가 어떻게 편집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네, 미안합니다. 그냥 막 뱉었어요. 막 던지네요. 네, 앞으로 야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같지만 다른 그 아시아권에서 특히 일본의 그렇죠. 노무 어떤 시장과 가장 비슷하지만 인력 시장. 문화가 다른. 예. 네. 저는 그 전에 한번 얘기할 때 그 얘기들이 또 흥미롭더라고요. 또 그리고 이제 우리 금요일 판에 네. 주말 판에 금요일에 이제 출연을 해주실 텐데 각자 이제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재밌게 잘 전달하겠다. 마지막으로 어떤 각오, 나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식판에 요런 건 내가 채워준다. 하나씩 한번 말씀 주시죠. 우리 이원창 대장님부터. 저는 이제 알쓸산잡 정보를 제공해 드릴 거예요. 알아두면 쓸모 많은 산에 대한 잡학사전. 산과 땅 얘기뿐만 아니라 등산을 또 건강하고 재밌게 즐기는 방법.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제가 현장 해설할 때 써먹는 방법이기도 한데 어디 가면 한번 써먹을 수 있는 단어들. 예를 들면 이제 갈등이라고 있거든요. 갈등. 등나무 아시죠? 네. 공원에 많은 이렇게 네. 감아 올라가죠. 네네네. 칡 아세요? 칡? 칡 알죠. 네, 예. 칡줄기는 또 반대로 감아 올라가요. 네. 한 나무에 칡과 등나무가 같이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꼬이는 구조가 되는 거죠. 네. 이거를 이제 풀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겠죠, 그렇죠? 네. 예, 요거를 한자로 뭐라 부르냐? 등나무는 등, 칡은 갈등, 풀기 쉽지 않은 사이. 아니 이런 아하 포인트. 갑자기 매력 어디 가서 포인트가 이제 지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이런 포인트 하나씩 얹어드릴 겁니다. 수많은 커플이 탄생했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그럴 수 있겠네요. 야 이게 재밌네요. 이런 얘기들이 산을 타면서 저기 등나무 보이시죠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남의 땅으로 팔아 먹을만 합니다. 네, 저도 이거 이제 인정해 줍니다. 캐서님처럼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 거 혹시 그러니까 약간 상황별로 이번 주말에는 이제 가족들끼리 좀 이런 산 가고 싶다, 이런 분위기 가고 싶다. 그리고 또 연인끼리 이런 데 가고 싶다. 이런 거 다 추천 가능합니까? 그렇죠. 출연료 많이 주시면 가능하죠. 그거는 조금 더 우리가 대표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자본주의의 맛. 이거 산 컨설팅까지는 좀 이게 다른 영역이다. 저는 써먹기 좋은 추가. 사람이에요. 되게.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구독자분들이 대신에 좀 많이 질문 남겨주시면 그거는 충분히 좀 해드릴 수 답해 있죠. 주실 수 있는 거죠? 이거 들으니까 좋습니다. 제가 사용자 근로자 만나면 해줘야겠네요. 네. 지금 이 상태라고 갈등 상태라고. 그러네. 그쵸. 바로 써. 여기서 바로 하시네. 풀자고 우리. 그렇죠. 갈등을 풀자. 자, 우리 신박한 해결책을 늘 갖고 올 우리 김준영 노무사님. 내 얘기를 들으면 뭐 이런 떡은 생긴다. 자다가 떡 하나 생기는데 내 얘기 들으면 이런 거는 재밌을 거다. 하나 딱.
말씀 주신다면요? 뭐 일단은 가장 뭐 피부에 와닿는 게 뭐 연차 휴가인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약간 현행 법에 대한 시스템보다는 앞으로 이렇게 바꿔나갔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드릴 수 있게끔. 그래서 나중에 국민청원에도 한번 넣어보고. 그러니까 노동법이 조금 개정이 좀 늦이고 약간 개정이 되더라도 좀 이상하게 제정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유 중 하나가 큰 이유 중 하나가 좀 복잡해요, 되게 법이. 그러니까 일반 국회의원분들도 파악이 안 돼요. 제가 실제로 지금 이제 정치권 자성의 목소리 좀 촉구하는 그 자막 빨리 넣어주세요. 이 의견을 정확히 이제 보좌관 분들이 뭐 하실 텐데 보좌관 분들도 잘 몰라요. 자, 저희 프로그램과 전혀 상관없는 개인의 의견이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래서 그 일반 국민들이 공부하고 알고 우리 이렇게 바꿔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개정 청원을 할 수 있는 상태까지 갔으면 좋겠다. 저는 좀 더 어떻게 보면 주체적인 적극적인 직원이 되자. 그렇죠. 본인의 일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네. 좀 더 좀 새로운 관점을 제시를 해주는 것 같아요. 늘 사실 우리는 법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이제 따라가는 민주시민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잘 알고 나면 개선 요구를 할 수 있는 게 또 시민의 사실 뭐 권리죠. 그게 그렇죠. 맞는 거죠. 그리고 제 전제는 국회의원들이 여러분들 잘 모른다.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과는 상관없는 꼭 넣어주세요. 하는 겁니다. 지금 김시영 영사 개인 의견입니다. 야, 아슬아슬하네. 화요일 뒷조사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짧고 굵게 가겠습니다. 나가는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오늘 첫 방 맞죠? 막방 아니죠? 안녕 할 수도 있겠네요. 자, 좋습니다. 굉장히 또 기대가 됩니다. 다른 측면에서. 그리고 우리 임선우 캐스터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외신계 강태공이 되겠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을 낳겠다는 건가요? 도시어부. 살짝 꼬아서 들으신 것 같은데 이제 새벽마다 수많은 뉴스거리들이 나올 텐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입맛 당길 수 있는 그런 뉴스들 이렇게 잘 낚아서 맛있게 요리해서 이제 접시에 올려드리도록 MSG 많이 넣는 거 아니에요? 필수죠. 빠져서는 안 됩니다. 좋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바라는 게 제가 진짜 경제 뉴스 보는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주식은 하는데 어려워. 그러니까 맞아요. 보는 거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그걸 좀 재밌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저 같은 사람들도.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계좌를 파서 돈을 넣으세요. 그러면 쫓기게 되지. 계속해서 그래프가 나오르고 저 계좌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는데 계속 찾아보게 됩니다. 저 그래요? 같은 경우도 이제 경제방송에 입문하기 전에는 제가 경영학을 전공하긴 했지만 경제 문외한이었어요. 정말 회사에 면접 볼 당시 저놈은 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 자신감은 뭐지 이런 평가를 받고 들어갔는데 이제 직접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몸으로 직접 부딪혀 내 돈도 잃어보고 따보기도 하고 머스크 때문에 환호도 해보고 머스크 때문에 욕도 해보고 욕짓거리도 해보고 술도 마셔보고 하다 보니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묘하게 세 분야가 다 이게 통하는 게 있네요. 뭔가 직접 경험과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돈 되는 정보가 아무리 흘러다녀도 그냥 흘러다니는 거지 내가 잡아야 되거든. 그럼요. 그 얘기구나. 저도 사실 부동산 투자를 잘못했다가 투자에 어떻게 되신 거예요? 대표가 이제 골드만삭스 출신이라 그래가지고 한 달에 꼬박꼬박 한 18%가 바뀌더라고요. 5천까지 넣었죠. 한 방에 날렸네. 그러고 이제 큰 경험을 얻었죠. 함부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러니까 항상 이런 정보들이 아니 중요한 건강한 그 산 공기 마시면서 다니시는 분이 왜 이렇게 좀 표정이 한편에 금을 이유가 있는데 아픔이 있네. 아픔이 있습니다. 야, 아픈 만큼 또 성숙한다고. 아프니까 청춘이다.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얘기들을 한번 재밌게 나눠봤는데, 자, 우리 세 분은 각자 한번 진짜 평가해서 내 코너 말고, 야, 요 코너는 요런 게 재밌겠다. 지금 혹시 들으면서 다 이쪽으로 몰릴 것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카메라 잡아주세요. 잡아주십시오. 전 압도적으로 이제 큐레이터님이. 그래요? 압도적으로? 갈등 그것 때문에? 저는 이제 미혼이시고. 그렇죠. 아니 자만추의 성지 아니에요? 이런 게 어디 가서 이제 여성들한테 선물이 좋은 게 정보들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연구를 좀 해봐야겠어요. 머리가 좀 있어 보이는 정보들. 좋습니다. 정리가 안 되네. 우리 사실은 이제 각자 뭐 각오 한마디 뭐 이런 거 들을까 했는데 저희 대본이 필요가 없어요. 이 대본 얘기가 각오도 다 들어가 있고 그 허세도 들어가 있고 기대들도 들어가 있고 또 각자 어떤 코너에서 어떤 얘기들을 하게 될지에 대한 설명들도 충분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작가님이 굉장히 야 너도 평가를 받아라 지금 프롬프트에 지금 띄워주신 게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네요. 그 프로그램
저를 평가를 해달라고요. 예, 코너 진행자들이 저에 대한 기대감을 또 한번 아하. 평가를 해달라는데 요 얘기는 안 듣고 끝내면 안 돼요. 굉장히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올지 뻔할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앵커님하고 인연이 좀 특별한 인연이 있어요. 제가 아나운서 지망생 시절에 선생님이셨어요. 선생님으로 예. 여기서 이제 나이 차이가 나오죠. 그렇죠. 최소 10살 이상. 네, 그래서 넌 이제 선생님 나 학생이야. 네, 제 스승님이셨는데 네. 이게 어떻게 또 우연치 않게 이렇게 또 선후배 이제 선배님으로 이렇게 네. 모실 수 있게 돼서 참 영광이고 네, 잘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잘 따야 돼요. 오늘 첫 방이 막방이 되면 안 되기 좋아요. 때문에 이런 컬러 너무 좋아요. 네, 이런 컬러 너무 좋고 좋습니다. 자, 우리 김주영 대표님, 저 굉장히 어떻게 좀 우리 돈되라 프로그램 네. 흥할 것 같아요. 저로 인해서. 아, 예, 그 앵커님의 그 참 얇지만 넓은 정말 얇게 뼈가 있네. 예. 그 넓은 게 지식이- 정확해. 그걸로 이제 뭐 다른 저희가 좀 횡성수를 하더라도 그걸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맞네, 얘기해 맞네. 주실 것 같아가지고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떻게 사실 이제 우리 큰형님은 저희 선배시기도 한데 네. 전혀 다른 일을 하시다가 그렇죠. 그죠? 그러다 갑자기 이제 창직을 했죠, 창직. 창직 정말 등산 콘텐츠 큐레이터라는 아직도 우리에게 조금은 생소한데 그 어떤 등산 모임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는 사실 대장으로 불리시거든요. 선두주자신. 네, 우리 대장님께서는 과연 또 우리 그 귀여운 후배한테 네. 또 어떤 냉정한 평가를 하실지 일단 네. 오랜만에 봤는데 살이 네. 많이 쪘네요. 결혼한 이후에. 산 좀 데려가요. 나 산 타야 돼. 제가 좀 힘들어. 나중에 좀 빼드릴게요. 아, 네, 좋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건강한 또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네. 제가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시간 지금 어우 벌써. 뭐 한 시간 막 넘어가고 있습니다. 야,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아직은 지금 우리가 바로바로 모든 분들에게 다 와닿지는 못하겠지만 0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차근차근 많은 분들한테 좀 도움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해드릴 테니까요. 지금 이제 작가님이 또 시청자에게 뭐 공약 한번 해달라 하는데, 야, 공약 뭐가 있을까요? 첫 방부터 너무 힘든 거 아니, 아니에요? 지금 공약. 우리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슬슬 한번 좀 돌아보고 그죠? 한두 달 이제 해보면서 구독자분들이 얼마나 이제 조떼꾸아를 좀 잘 해주시는지 봐서 1000명 찍기 쉽지 않은데 이게 1000명 우리 또 사실 이제 유튜브로 활동하다 보니까 크리에이터시니까. 거의 완전 이게 뽑아내야지 이제 알고리즘이 밀어주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요. 만약에 그러면 1000명도 괜찮은 목표가 될 것 같은데 일단 1000명은 괜찮을 것 같아요. 1000명쯤 되면은 어떤 거를 좀 우리 구독자분들께 좀 해드리면 좋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큰 등산 쿠폰 없어요? 등산. 큰 박수와 칭찬 뭐 제가 이런 거? 직접 야간 산행을 진행해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신청 받아서. 진짜로? 네. 야, 그냥 찔렀는데 훅 나오네. 무료로. 큰거 나왔는데요? 무료로. 무료로? 네. 저도 참가해도 돼요? 네, 가능하죠. 네. 구독자 이벤트. 이 마이너스 1 될 텐데 괜찮겠어요. 저도. 좋습니다. 야, 이렇게 뭐 공약 뭐 이렇게 해주셨지만 실제로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정말 만나가지고 이렇게 함께하는 것도 하고 이런 날을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작가님이 끊임없이 공약을 자꾸 이제 요구하는데 강요를 하고 공약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크게 여기서 뭐 큰 어떤 공약을 걸었다가 굉장히 실제로 빠른 시간 안에 1000명 돌파할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네. 뭐 당장 다음 좀 주라도 될 수 할 수 있어요. 있게. 모르는 거죠. 제가 뭐라도 제가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 공약은 정말 잘 준비해서 선거에서 그냥 말뿐인 그런 공약이 아니라 요건 제 개인 의견입니다. 그게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과 정말 그 돈 되는 정보들 그리고 같이 기뻐하고 행복하고 재밌을 수 있는 아주 알찬 공약을 한번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좀 정리를 해봐야겠죠. 뭐 우리 함께 해주신 세 분, 오늘 또 시간이 넉넉하셔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세상 와주셨지만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세상 시간 쪼개서 바쁜 분이었어요, 왔는데. 사실은. 이렇게 1회에 함께 해주셔서 첫 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각자 맡아주실 코너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임선우 캐스터의 외신 그리고 화요일에 화가 많은 화요일에 화가 많은 화요일에 화를 풀어줄지 더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김준영 노무사님이 노무 얘기 해드리실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등산 콘텐츠 크리에이터. 예, 어딘가 떠나고 싶을 때 금요일에 남자가 금요일에 재밌는 정보들 딱 금요일에 주말에 어디 가면 좋을지 딱 그렇죠. 해답을 갖고 있는 멋진 남자 이원창 대장님까지 만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오후 12시에 방송에서 또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매일 오후 12시에 점심시간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좋은 방송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태꾸알 한번 외치면서 끝날까요? 네, 저희는 좋습니다.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조태꾸알! 조태꾸알!